조건 방정의 정의를 쓰고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라는 얘기인데, 조건 방정 자체는 일단 설명을 좀 써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표본 공간 내의 두 사건을 생각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걸 조건 방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P, B, 바, A.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모든 사건이 다 서로 독립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의 확률에는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태다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건 B의 확률에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고려해서 확률 계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칸이 왜 이래 이거. 이 안에 두 사건 A, B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시간을 주세요. 평소라면 사건 B의 확률은 이 영역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건 A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영역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바꿔 말하면 조건 방정이 아닌 상태라면 표본 공간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당연히 표본 공간인 상태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가 표본 공간인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A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바깥쪽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P, B를 계산할 때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냐면 NS 분의 NB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죠? 예. A가 이미 발생해 버린 상태에서 B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A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NA분의 N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림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라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 S에서 A로 축소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건 방정의 핵심은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표본 공간의 축소. 뭐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어달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럴 수 있죠.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 2개를 던지기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 3개를 던지기로 했어요. 앞면이 나오면 2개밖에 못 던지잖아요. 뒷면이 나오면 3개를 던질 수 있는데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방금 B바 A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A가 분모에 있고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에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NA를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니까 NS로 나누고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NS로 나누게 되면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분모가 PA가 되고 분자가 PA 곱사건 B 이렇게 돼요. 맞죠? 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냐면 조건 방률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두 번째가 특이하죠.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확률분의 확률로 확률을 계산한 적이 없어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해 왔지 확률분의 확률로 경우의 수를 확률을 계산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당연히 학생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확률분의 확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확률분의 확률로 풀었을 때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걔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데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분의 확률로 푸는 게 쉬울 겁니다. 왜냐면 확률분의 확률로 푸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그런 문제만 갖다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훈련되었다라고 판단하면 어려운 문제 레벨에서 뭐가 나와요? 개수분의 개수로 풀어야 더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걸 무리하게 확률분의 확률로 풀려고 시도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여라. 뭐 이런 건 별거 아니죠. 이거 구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다 깔고 있는 거야. 일단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드물관에 의해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이게 1 마이너스 이거하고 같잖아요. 괜찮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6이니까 합사건의 확률이 0.4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사건 A의 확률에서 사건 B의 확률을 더하고 여기서 합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죠. 확률의 덧셈 정리를 곱사건에 대해 정리했을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0.3 더하기 0.2 마이너스 0.4가 될 거니까 0.1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지막에 이거 하나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P, B바 A를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0.3분의 0.1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겠니? 자, 두 번째. 이번엔 얘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쵸? 네. 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PA 바 B는 PB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일 거잖아요? 이게 지금 0.2란 얘기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곱사건의 확률이 0.2 곱하기 PB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알고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구한다는 거.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얘는 0.6이고 PA는 0.4인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2pb라고 했으니까 이게 0.8pb가 되죠. 그래서 pb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0.25가 됩니다. 소수로 써줄게요. 다 소수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진도가 빠른 게 아니라 글쓰기 속도가 빨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얘도 할 수 있죠. 0.2 곱하기 0.25니까 0.05가 될 거예요. 따라서 B 바 A는 PA분의 PA 곱사건 B 이게 될 거잖아요. 0.4분의 0.05가 돼요. 그럼 40분의 5니까 8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0.125라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조금만 더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음 곱셈 정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곱셈 정리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일 거예요. 쓰지 말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웠고 이렇게 쭉 썼었죠. 맞잖아.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어왔다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곱셈 정리를 설명하고 나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보세요. 조건부 확률에서 우린 뭘 배웠냐면 B 바 A가 PA분의 PA 곱사건 B임을 이미 배운 바 있고 이걸 거꾸로 써서 A 바 B라고 해도 얘는 PB분의 마찬가지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요. 이거 사실은 진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이걸 다 적었어요? 진짜 너무 빨라요. 네. 자, 이걸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매끄러운 설명이 될 거예요. 보세요. PA 곱사건 B 뭐라고 써있어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이라고 써있죠. PA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 바 A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어때요? 졸라 더 맞는 말 같죠? 자, B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PA 바 B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게 훨씬 맞는 말 같죠? 그 전에 거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왜 저렇게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건 언제만 쓰는 거냐면 A와 B가 독립사건일 때, 즉 A의 발생 여부가 B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였다 라고 이제 납득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곱셈 정리를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습관을 들여야 항상 PA를 쓰고 나서 A가 발생했을 때 B 확률을 구하려고 하겠죠. 안 그러면 그냥 B 확률만 구해서 곱하려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니네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확인하는 방법 알려줄 거야. 알겠죠? 예.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뭐라고 써있니?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과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B의 확률이 서로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B의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면 두 사건 A, B를 서로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서로 종속이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럼 종속사건은 뭐가 종속사건이냐? 서로 종속인 두 개의 사건이 상대방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즉 이런 상황이면 A는 B의 종속사건, B는 A의 종속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 A는 B의 종속사건이고 그 다음에 B는 A의 종속사건이 됩니다. 그 종속이라는 것은 상호종속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속인 관계만 확인되면 나머지도 반드시 종속입니다. 다음 P, B 바 A하고 P, B 바 A의 여사건이 같다면 얘를 그냥 P, B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예. 이면 두 사건 A, B를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러하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A는 B의 독립사건, B는 A의 독립사건이라고 부르겠죠.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뭘 첨가할 거냐면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동일해요. 그러면 니네가 어떤 사건이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독립 종속을 판단할 때.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호할까요? 2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병렬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2번을 주로 선택한다는 걸 출제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1번을 사용하는 게 훨씬 판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독립성을 판정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에 보다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배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라는 것은 확률이 0이 되는 거예요. 사건 B가 발생하면 사건 A라는 것은 확률이 0이 되는 거예요. 존나 중요한 얘기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배반이면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는 발생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하면서 사건 B 확률이 갑자기 0이 돼버린 거죠. 확률을 바꿔버린 거잖아. 그래서 A와 B는 종속입니다. 배반이면 반드시 종속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은 합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 이걸 보이면 배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배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분할할 때 배반이 되게 분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반을 어려워하진 않는다. 알겠지? 독립사건은 이거죠. 정의가 뭐냐면 사건 B의 확률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말거나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고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판정 방식은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된다. 두 개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배반 사건과 독립 종속을 연결지으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출제자들이. 뭐 배반이면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면 배반이 아니냐 막 이상한 명제를 만들어서 자꾸 뿌려요. 이때 아무리 복잡하게 계속 물어봐도 참인 명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단 하나의 명제만 참이고 나머지 다 거짓입니다. 물론 이거의 대우 명제인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까지는 참입니다. 아시겠죠?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매우 매끄럽죠. 왜냐면 하나가 발생하면 나머지 하나의 확률이 0 돼버리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니? 그래서 요걸 좀 이 관계를 좀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거 혼자 참일 거거든. 나머지 다 거짓일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교집합을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없네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된다고. 그런데 독립 종속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표본공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계산해보니 똑같네? 이러면 독립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은 왠지 독립적인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얘 또는 얘를 통해서 독립 종속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직관적으로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일부 맞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다 틀리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봐볼까? 5번 예제. A의 명중률은 0.6이고 B의 명중률 0.8이래. A와 B가 동시에 활을 쏠 때 졸라 이상하지? 우리가 올림픽 양궁을 저는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봐왔지만 올림픽 양궁을 아무리 봐도 양궁의 룰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동시에 활을 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제일 많이 붙잖아요. 우리나라 먼저 쐈어요. 막 렌즈를 깼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중국 선수가 씨발 족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7점을 쏘고 막 이러잖아. 양궁 본 적 없니? 잘 안 봐요. 미안하다. 아무튼 상대방이 너무 잘 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잘 쏜 사건이 나의 명중률에 영향을 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활을 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독립일 때 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을 쏘는 거 이 사람이 몰라. 그냥 각자 나는 한국에 쏘고 걔는 중국에 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동시에 활을 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쐈고 얘는 오늘 쏘는데 그래도 동시에 활을 쏘는 거라니까. 그냥 서로 몰라. 알겠지? 그래서 독립사건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A도 명중하고 B도 명중한 확률은 사건의 곱셈 정의에 의해서 PA 곱하기 PB하고 같겠죠. 그러면 0.6 곱하기 0.8이니까 0.48이 될 겁니다.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 얘들아? A와 B가 독립인 거지 A와 B와 6건이 독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됩니다. 자 된다는 사실은 제가 뒤에서 증명할 거니까 일단 인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0.6 곱하기 1 마이너스 0.8이라서 0.2잖아요.
그죠? 그럼 0.12가 될 겁니다.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 아니 유진이가 괴롭히고 있어요. 우준이가 왜? 안마해 달라요. 음흠. 진짜로. 그리고 A 또는 B가 명중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0.6이고 얘는 0.8이고 곱사건의 확률 0.11 계산해 놨죠. 0.48이구나. 1, 2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왜 확률이 1을 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젠장을. 네. 그러면 0.92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은 내가 추출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게 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 추출은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에따 이렇게 버리면 비복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원이라는 말과 비복원이라는 말이 한자니까 좀 어려워할까봐 영어로도 써놨어요. 영어가 좀 더 쉽나요? 근데 왜 이렇게 네. 힘들까요? 힘내려요. 힘들 시간이죠. 힘들 시간인데 좀만 힘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하나 5시간 반째 수업 듣고 있어요. 힘내요. 이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좀 더 해야 돼요. 아 지금 진짜 이거. 근데 수업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안 돼, 안 돼. 40분 지난 것 같아. 오늘 3시간 30분밖에 안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다 50분. 파이팅. 그래서 요 단어를 보시면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의 차이를 아시겠죠? 무슨 뜻이죠, 저거? 제거. replacement가 제거예요? 어? 응? 교체 대체. replacement는 내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물건을 사용하다 깨뜨려 버렸어요. 제거. 새 것을 사다 갖다 놓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대신하다. 아시겠죠? 네. 제거. 대체. 그 제거. 뭐 영어 수업 시간 아니지만 아무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없어. 제거는 뭐예요? 만들어 준 거잖아. 제거 되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내려요. 자, 헐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복원 추출은 매 추출마다 서로 독립입니다. 왜냐면 이전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비복원 추출은 반대겠죠. 매 추출마다 서로 종속입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뭘 뽑혔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원하면 독립, 비복원하면 종속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A랑 B의 독립종속을 판단할 수 있지만 얘랑 얘의 독립종속, 그러니까 독립종속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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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4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거든. 이 4개 중에 단 하나만 독립임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독립이다. 이 사실 증명할 겁니다. 알겠죠? 이 사실 증명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A와 B가 독립이면 뭐라고 써 있어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참임을 이용하여 뭘 보여라?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이걸 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지워. 이건 쓰지 마. 써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써놓으면 옳다고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됐니? 얘를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차집합의 경우에 쓰는 A에서 교집합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이용하자고 했지 내가. 그럼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이거 이용하자니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PA로 묶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네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무슨 뜻이라고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우린 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얘도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이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이려고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덧셈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뭐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임을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린 증명 다 한 거야. 왜냐면 하나가 독립일 때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으로 바꿔도 독립이다 증명했죠. 그 다음에 둘 다 여사건으로 바꿔도 독립이다 증명했죠. 그럼 네 개의 관계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A, B,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게 이러면 이렇다 증명한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주어져 있으면 하나만 바꾸는 거니까 얘도 독립이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A를 바꾸면 얘도 독립이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증명 안 했지만 이 네 개의 관계를 다 증명한 거고 이 넷 중에 단 하나만 독립이며 확인되면 나머지 세 개도 자동으로 독립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써먹나 안 써먹나 제가 한번 볼게요. 바로 3번에서 확인할 거거든. 3번 참이야 거짓이야? 3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참이야? 이게 무슨 말인데? 독립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란 말인데 사실은 얘와 얘가 서로 독립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잖아. 하나만 확인되면 나머지 4개 다 확인되니까. 맞아? 그럼 갑자기 이 식이 뭘로 보여? PB로 보여 좌변이. 아니 죄송해요. PA 여사건으로 보여요. 그죠? 왜냐면 B와 A 여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A 여사건의 확률은 항상 똑같단 말이죠. 그죠? 우변도 뭘로 보여요?
1-PA로 보여요. 파워 참이죠. 그거 한 번 더 써주면 안 돼요? 뭘요? 그 4개 뭘 써줘요? 집합 4개 써가지고 4개의 관계 그거 다시 써주라고요? 그게 뭐라고 써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줘요. 아니 나 이거요? 진짜. 왜 블레어 이거요? 이게 뭐라고? 영준이랑 음. 하다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 넷 중에 하나의 관계만 독립임이 확인되면 나머지 3개도 자동으로 독립이다 라는 뜻의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저 이거 개념 테스트 안 봐요. 보고 싶어요? 너가 시간 내면 보게 해주실 거야. 저 아닌 것 같아. 조건 병률부터 볼까요? 준 아닌 여기서부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절레. 전래동화? 살려주세요. 자, 다음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참여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 했잖아. 내가 배반이면 종속이다. 하나만 참이라고. 배반이면 종속이다. 하나만 참이라고. 여기서 내가 판정을 해줄 텐데 니네가 문제 풀 때 판정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야, 배반이니까 시간 영광이랑 A와 B의 곱사건은 공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0이잖아. 근데 PA 곱하기 PB는 0이 아니야.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에 성립한 정리니까. 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판정할 가치도 없다. 왜냐면 배반이면 종속이다. 하나만 참이니까. 알았어요? 네. 영준이가 더워서 자꾸 잔대요. 더워요? 문도 열려 있는데요? 자, 5번 조금 판정이 어려울 수 있어. 참인가 거짓인가 생각해봐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아니에요. 왜요?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생긴 거야. 생긴 거요? 밑이 PAC고 위가 PB니까. 조건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저게 참이려면 이게 참이려면 네. 분모는 P 여사건의 확률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죠. 네. 이게 참이려면 PB하고 B와 A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같으면 이게 참입니다. 이게 수학적 의미가 같아요 지금. 배반이랑 같지 않아요? 맞죠? 왜 배반이면 같아요? 서로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P랑 A랑. 맞아요. 이 배반을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거든.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그냥 뭐예요? B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이에요. 아주 훌륭했어요. 저 어떻게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네? 저 원래 모습만 보고도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잘 찍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준호가 쌤보다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배반인 것까지는 감안했는데 약간 찍은 감이 있어요. 찍었다 해. 이 배반인 것까지는 그게 말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얘가. 자, 8번 보겠습니다. 준우가 똑똑한 학생이에요. 자, 10개의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요. 제비뽑기 해본 적 있어요? 제비뽑기 해본 적 있어?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결국은 후한데. 제비뽑기 하면서 이 생각 해본 적 있어? 비보건 추출이군. 감사합니다. 제비뽑기는 반드시 비보건 추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이들한테 줄 상품이 3개가 있어요. 네. 여긴 뭐 14명 있는데 그럼 14개 제비해가지고 3개만 당첨 나머지는 꽝 썩 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걸 보건 추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당첨인데 막 이러면서 상품이 더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는 기본적으로 비보건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먼저 뽑고 B가 그 다음에 뽑아요. 그럼 당첨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야. 첫 번째 A의
당첨 확률 PA는 얼마예요? 당연히 10분의 3이죠.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됐어요? 두 번째, B의 당첨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건 비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 A가 당첨됐을 때 B의 당첨 확률과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의 당첨 확률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가 당첨이 되고 B도 당첨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A가 당첨되지 않고 B만 당첨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해합니까?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조건방울 기호를 좀 써서 써볼게요. 기호 좀 익숙해지시라고. 얘는 A가 당첨되고 B도 당첨되는 거니까 기호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PA 곱하기 P B 바 A가 됩니다. 얘는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는 거니까 PA 여사건 곱하기 P B바 A의 여사건이 됩니다. 자, PA는 얼마였어요? 10분의 3이었습니다. 자, 그럼 A가 이미 당첨돼 버렸어요. 그러면 전체 제비의 개수는 9개로 줄었고 당첨 제비는 2개로 줄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90분의 6이겠죠. 자, A가 당첨되지 않으면 10분의 7이에요. 전체 제비의 개수는 9개로 줄었고 당첨 제비는 여전히 3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90분의 21이죠. 약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덧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약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90분의 27이죠. 10분의 3. 그러면 10분의 3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아, 똑같네.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당첨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뽑으려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뽑지도 않고 당첨되기도 해요. 니들 다 뽑았냐? 누가 당첨됐어? 아무도 안 됐어.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나 무조건 당첨이잖아. 뽑으면 당첨. 용준이가 그 상황을 상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눈 감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붉은 공 5개, 흰 공 3개. 주머니 B에는 붉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가 A가 있고 주머니가 B가 있어요. 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는 붉은 공이 5개, 그 다음에 흰 공이 3개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붉은 공이 4개, 흰 공이 6개 들어있습니다.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B에 넣고 다음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니까 그러면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B에 넣는다고 했는데 얘가 붉은 공이냐 또는 흰 공이냐가 네. B의 사건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2번을 계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첫 번째 A에서 붉은 공을 꺼내고 B에서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이죠. 계산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8분의 5 곱하기 이때 이 붉은 공을 여기다 넣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분의 5가 돼요. 잘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88분의 25 훌륭해요. 두 번째 A에서 흰 공을 뽑아서 B에서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8분의 3 곱하기 11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88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88분의 37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남은 문제만 다 풀면 바로 보내줄게요. 좋죠? 속도가 너무 느린 거 같아요. 선생님, 느리다. 근데 그쯤 되면 어차피 이미 갈 시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 딜 해가지고 준호가 10번 암산으로 맞추면 바로 보내주세요. 나쁘지 않은데. 네, 하죠.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야, 이게 무슨 미미미노 기수체리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여기에 흰 공 3개 들어있고 붉은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머리를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흰 공을 뽑을 때랑 할수 있어. 여기에서 붉은 공을 뽑을 때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죠. 흰 공을 뽑으면 붉은 공을 뽑으면 이건 이제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림 안 그려도 나는 알겠다. 그럼 상관없어요. 예. 이러면 흰 공 4개, 붉은 공 2개가 되는 거고 네. 이러면 흰 공 3개, 붉은 공 3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한 번에 가볼까요? 처음에 흰 공이 뽑히면 5분의 3이에요. 그쵸? 네. 그럼 주머니가 저렇게 위에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이 적어 하나 뽑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네. 6C 2분의 2C 하면 되겠어요? 네. 얼마입니까? 암산 15분의 4? 아 14? 그럼 얼마냐고? 모르겠는데요. 25분의 14. 뭘 몰라. 진짜 곱셈도 못해. 신혼. 잠깐만 이거 지금 계산하면 안 돼. 예. 더하기 해야 되잖아. 아. 2개 한 번에 하기로 했지. 네. 그 다음에 5분의 2 곱하기 네. 1 마이너스 6C 2분의 3C가 되겠네요. 네. 이해하시죠? 네. 아까 25분의 14였죠. 네. 그 다음은 얼마죠? 보여줘. 보여줘. 아이씨 머리 안 좋아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돌아가는 게 실망이다 진짜. 그런가요? 20 머리 안 돌아. 25분의 8. 그러니까 25분의 22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은 거 같죠? 조건 변경. 기호를 쓰는 게 좀 불편하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11번은 저희가 풀고 아니에요.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A, B가 교대를 하나씩 꺼내는 일을 계속해요. 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비복원입니다. 흰 공을 먼저 꺼낸 쪽이 이기는데 첫 번째 A가 바로 흰 공을 꺼내서 이길 수 있죠. 네. 그럼 5분의 2의 확률입니다. 두 번째 A가 붉은 공을 꺼내고 네. B도 붉은 공을 꺼내고 그 뒤에. A가 흰 공을 꺼내면 A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5분의 1이 돼요.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3이 되는 거죠.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섯 번째 못 이겨. 붉은 공 3개밖에 없잖아. 불 하면 네 번째 B가 뽑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복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냐면 계속 5분의. 처음에 5분의 2죠. 네. 그 다음은 5분의.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죠. 네. 그 다음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죠. 네. 이 짓을 영원히 하겠죠. 네. 자, 미적분 배운 친구들 주대 암산. 이거 뭐예요? 무한 등비 수열. 야, 첫 장이 5분의 2이고 공비가 25분의 9인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네. 5분의 2 곱하기 얼마냐? 5분의 2 곱하기 얼마예요? 그 25분의 9 마이너스 1 하고 다시 괄호치고 마이너스 하고 역수요. 아이씨, 계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와. 16분의 25 아니야? 그러면 8분의 5죠. 아, 물론 이 두 번째 문제는 미적분을 배우지 아니한 학생은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제가 보강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큰 인물들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